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는 귀 문제로 인한 말초성 어지러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중추성 어지러움입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은 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발생하는 어지러움입니다. 말초성 어지러움과 달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서 정확한 구별과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뇌졸중, 뇌종양, 편두통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각각의 특징과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뇌에서 균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고 걸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감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귀의 전정기관에서 오는 정보, 두 번째는 눈에서 보는 시각 정보, 세 번째는 근육과 관절에서 오는 고유 감각 정보입니다. 이 세 가지 정보가 뇌의 여러 부위에서 통합되고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추성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주요 부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간입니다. 뇌간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담당하는 곳으로 호흡, 심장박동, 혈압 조절과 함께 균형 조절도 담당합니다. 뇌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움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뇌입니다. 소뇌는 작은 뇌라는 뜻으로 균형과 운동 조절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소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움과 함께 걸음걸이 이상, 손떨림,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대뇌 피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두정역과 측두엽에서 공간 인식과 균형 감각을 처리하는데,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움과 함께 인식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이 주로 어지러움 자체에 집중된다면, 중추성 어지러움은 어지러움과 함께 복식, 구음장애, 연하곤란, 사지마비, 의식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또한 중추성 어지러움은 대부분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처럼 특정 자세에서만 나타나거나 짧은 시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지러움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중추성 어지러움의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중추성 어지러움의 가장 위험하고 응급한 원인입니다. 뇌졸중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는데, 둘 다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간이나 소뇌에 발생하는 뇌졸중은 어지러움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하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를 떠올리지만, 뇌간이나 소뇌, 뇌졸중은 초기에 어지러움만 나타날 수 있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간 뇌졸중의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지속적인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이는 말초성 어지러움처럼 특정 자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또한 복시, 즉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간에서 안구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핵들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구음장애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불분명해지는 것인데, 이는 뇌간의 언어 중추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연하곤란, 즉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의 위압감이나 감각 이상도 중요한 증상입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힘 빠짐 정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뇌 뇌졸중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소뇌는 균형과 운동 조절을 담당하므로 소뇌 뇌졸중에서는 보행 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똑바로 서 있기 어렵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걸음걸이를 보입니다. 손가락 코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것도 소뇌 뇌졸중의 특징입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를 정확히 짚지 못하거나 손떨림이 나타납니다. 또한 빠른 교대 운동, 즉 손바닥과 손등을 빠르게 번갈아 치는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언어 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구음장애와는 다릅니다.
언어의 리듬과 강세가 이상해져서 로봇처럼 말하거나 말의 속도가 불규칙해집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의 경우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FAST 검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F는 페이스, 즉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비대칭이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A는 암즈, 즉 팔입니다. 양팔을 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S는 스피치, 즉 언어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말이 어눌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T는 타임, 즉 시간입니다.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뇌간이나 손의 뇌졸중의 경우 FAST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지속적인 어지러움에 위에서 말한 다른 증상들이 하나라도 동반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은 중추성 어지러움 중에서도 비교적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20에서 4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기존에 편두통이 있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의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편두통은 뇌혈관의 수축과 확장, 그리고 뇌의 신경전달물질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균형 조절 중추들도 함께 영향을 받아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통과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나거나 번갈아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경우에 두통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자에서 두통의 병력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의 양상도 다양합니다. 회전성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머리가 띵하거나 흔들리는 느낌의 비회전성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자극에 민감해져서 밝은 빛이나 깜빡거리는 빛을 볼 때 어지러움이 심해집니다. 청각적 민감성도 특징적입니다.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럴 때 어지러움이 더 심해집니다. 냄새에 대한 민감성도 증가하여 향수나 화학제품 냄새에 노출되면 어지러움과 함께 구역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은 유발 요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이며 수면 부족이나 수면 패턴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정 음식들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초콜릿, 치즈, 척포도주, 카페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가 중요한 유발 요인입니다. 월경 주기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임신이나 폐경기에도 증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날씨 변화도 편두통성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기압이 다가오거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의 진단은 주로 증상의 특징과 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제두통학회에서는 편두통성 어지러움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전정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현재 또는 과거에 편두통의 병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정 증상의 50% 이상에서 편두통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의 치료는 크게 급성기 치료와 예방적 치료로 나뉩니다. 급성기 치료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트립탄계 약물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사용됩니다. 전정 억제제도 어지러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예방적 치료는 증상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치료로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항경련제 등이 사용됩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유발 요인 회피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뇌졸중과 편두통 외에 중추성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뇌종양은 중추성 어지러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손해나 뇌간 부위에 발생하는 종양은 어지러움을 주요 증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한 어지러움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며 두통, 구토, 보행장애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심하고 구토를 한 후 두통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뇌종양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다발성 경화증도 중추성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여러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뇌간이나 소뇌에 병변이 생기면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어지러움 외에도 시야 장애, 사지마비,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정 편두통과 구별해야 할 전정 간질도 있습니다. 전정 간질은 뇌의 일시적인 정기적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지러움으로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수분 내에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질의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 의식소실이나 경련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해변성 질환들도 중추성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손해 위축이나 손해변성은 주로 중년 이후에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어지러움과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중독도 중추성 어지러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손해를 손상시켜 어지러움과 보행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급성 알코올 중독 시에도 일시적인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중추성 어지러움도 있습니다. 항경련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량을 갑자기 증가시키거나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할 때 더 잘 나타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추성 어지러움과 말초성 어지러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생 양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특정 자세나 머리 움직임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반면 중추성 어지러움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 시간도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은 대부분 몇 초에서 몇 분 정도로 비교적 짧게 지속됩니다. 하지만 중추성 어지러움은 몇 시간에서 며칠, 심지어 몇 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동반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은 주로 구역질, 구토, 청각 증상만 동반됩니다. 반면 중추성 어지러움은 보혹시, 구음장애, 연하곤란, 사지마비, 의식변화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안진의 특징도 다릅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에서는 수평 또는 회전성 안진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에서는 수직성 안진이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지속적인 안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도 구별에 도움이 됩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에서는 청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지만 중추성 어지러움에서는 대부분 청력이 정상입니다. 머리 충동 검사도 유용한 구별법입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에서는 머리를 빠르게 돌렸을 때 교정성 단속 운동이 나타나지만 중추성 어지러움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체위 변화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은 특정 체위에서 악화되지만 중추성 어지러움은 체위와 관계없이 지속됩니다. 보행 양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초성 어지러움에서는 보행이 가능하지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에서는 보행이 현저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한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어지러움,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구음장애,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폭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마비,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동이 오는 의식 변화가 그것입니다. 응급실에 갈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간,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 과거 병력과 가족력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저 질환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해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혈당 관리,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이며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합니다. 편두통성 어지러움의 경우에는 개인별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유발 음식을 피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두통, 구음장애, 폭시, 편마비, 의식 변화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중추성 어지러움은 말초성 어지러움과 달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전신질환으로 인한 어지러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빈혈, 저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내과적 원인들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지러워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해보자.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 갑자기 서지 말고 앉아서 기다려. 물 한 잔 마시면서 수분 보충해요. 몸에 신호 들어봐요. 빙글빙글 돌아도 당황하지 말고 앉아서 쉬어가며 숨 쉬어요. 우리 몸이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숨을 쉬어요. 하나 둘 셋 넷 균형을 찾아가요. 어지러움 안녕. 물과 휴식이 답이야. 생강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 달래줘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잠으로 건강한 하루하루 균형을 찾았어. 스트레스 많은 날엔 명상해봐요. 목과 어깨 마사지, 혈액순환 소금 적게 먹으면서 건강식단 영양소 챙겨 먹어요. 연어와 시금치로 오메가3 아몬드 바나나로 마그네슘 우리 몸에 좋은 것들 골라 먹어요. 맛있게 챙겨봐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숨을 쉬어요. 하나 둘 셋 넷 균형을 찾아가요. 어지러움 안녕. 물과 휴식이 답이야. 생강차 한 잔으로 몸과 맘 달래줘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잠으로 건강한 하루하루 균형을 찾았어. 갑작스런 두통이나 말이 잘 안 나올 땐 병원에 꼭 가세요. 건강이 우선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좋아져요. 우리 함께 해봐요. 어지러움 안녕. 물과 휴식이 답이야. 생강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 달래줘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잠으로 건강한 하루하루 균형을 찾았어. 어지러워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균형을 찾아